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 블레스 명품 TV 문구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 본식 촬영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본식 촬영 시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식 촬영 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아두면 좋은 점, 첫 번째, 예식 전에 원판 촬영과 또 예식 후에 필요한 때 촬영을 해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100% 원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추가비를 100% 내시고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원래 그 가격만 하시면서 이걸 원하거나 이럴 경우에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날 만약에 마침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만약에 예식 후에 필요한 촬영 같은 경우 그 다음 스케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촬영하시는 실장님이, 그럴 경우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될 경우 어떻게 된다 그러면 해드리지만, 이걸 의무적으로 해드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패백 때까지, 신부되기서부터 패백 때까지, 패백이 없으면은 결혼식 때까지가 그 의무 그 계약 그 품목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필요 현장에 막 또 옷 갈아입고 막 갈아입는 시간이면, 뭐 가셔서 또 뭐 돌아다니시면 얼마큼 이렇게 막 인사 다니실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여유가 되거나 그러면은 알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또 예식 전에 원판 촬영, 특히 이제 다는 안 되겠지만 뭐 두 분 포즈컷이라든가 양가 부모님 가족 사진 같은 거를 미리 촬영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 이제 30분 정도 일찍 갑니다. 이렇게 원래 예상이 1시간 전에 도착인데 1시간 반 전에 이제 도착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것도 물론 그날 스케줄이 되는지를 서로 이제 협의가 돼야 되지만,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케이, 웬만하면 이제 오케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갔는데 막상 신랑 신부님들이 지각하거나, 때로 양가 부모님 중에 누가 지각해서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찍질 못하고 예식 끝나고 그냥 원래대로 찍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은 쓸데없이 일찍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또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이렇게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 잘못하면 위약금을 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셔서 만약에 합의가 잘 돼서 미리 와서 찍게 됐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약속을 잘 지켜서 그렇게 촬영에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100% 내가 필요한 촬영을 꼭 담고 싶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추가비를 내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앨범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왜냐면은 이럴 경우, 그래서 이제 셀렉을 하시라는 건데, 가끔 전에 한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앨범을 막상 받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그닥 친하지 않은 애가 이렇게 들어갔더라. 어떻게 이걸 넣을 수가 있냐. 그런데 친하지 않은지까지는 촬영하는 실장님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렉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 꼭 셀렉을, 이런저런 것 때문에 꼭 셀렉을 하시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촬영 시 눈 감거나 가려진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왜 우리가 친구 촬영이라든가 친척 촬영할 때 인원이, 특히 친구 촬영할 때 더 많죠. 많은데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겹쳐서 세워지잖아요. 근데 최대한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죠. 사진 촬영 실장님도 그렇고 헬퍼 이모님도 이제 줄 서는 걸 막 도와드리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가려진다거나, 아니면은 본인 눈은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모르세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를. 그렇게 자기는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 몇십 명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캐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좀 벌려서 쓰세요. 뭐 저기 있는 분 좀 이렇게 왼쪽으로 나오세요, 오른쪽으로 나오세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죠. 특히 어른들은, 친척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어른들은 또 오래 세우는 거 싫어해서 빨리 찍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진 촬영 실장님들은 당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촬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주 너무 이렇게 한두 명만 눈 감고 막 이런 것까지 이렇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옷이나 넥타이가 삐뚤어진 채로 뭐 사진 촬영이 앨범에 들어갔더라,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옷은 자기가 잘 입어야 됩니다. 잘 입어야 되고, 넥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어떻게 눈에 띄어서 이렇게 넥타이가 멋으로 약간 삐뚤은 건지, 뭐 옛날에 멋 부리려고 막 이렇게 스카프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눈에 이렇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촬영 실장님들 신랑 신부만 이상이 없으면 신랑 신부만
주인공만 중앙에 잘 세우고 뭐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없나 이거 주인공들만 일단 위주로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꾸며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상함이 없으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나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까지는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잘 쓰셔야죠. 그분들이 잘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인 촬영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인 촬영자 외에 메인 촬영자 외에도 친구 중에 뭐 카메라 좋은 걸 갖고 있어서 그날 와서 찍어주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나중에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친구가 찍은 게 더 잘 나왔다. 이런 경우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실력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메인 촬영자는 그날 정석적인 사진 위주로만 찍거든요. 그래서 정면 사진 위주로 많이 찍어요. 한 사람이 찍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그리고 들어갈 컷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본식 앨범에는 모든 촬영하시는 분이 공통적으로 꼭 넣어야 되는 컷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 온 거, 그 다음에 뭐 양가 어머님, 그 다음에 신랑 이런 것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로비에서 뭐 하객 맞이하는 뭐 모습, 그 다음에 입장하는 거 있죠. 그 다음 양가 어머님 입장하고 그 다음에 뭐 신랑 입장 컷, 그 다음에 신부 입장 컷. 그 다음에 주례 선생님 말씀을 듣는 컷, 그 다음에 뒤돌아서 축가를 구경하고 하객을 향해서 인사하는 컷, 양가 어머님한테 절하는 컷,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장하는 컷 이런 것들이 시간 순서상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아주 그런 컷들은 중심 컷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메인 컷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인 컷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신경 쓰고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면 컷이 많고 조금 재미가 없죠 사진에. 그래서 제가 본식 점검상에서도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내가 좀 더 그레이드 있는 사진을 원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여러 각도에서 찍은 어떤 그런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그 촬영자를 한 명 정도라도 이렇게 추가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 뭐 25만 원, 30만 원 정도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사진이 좀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메인은 메인대로 찍고 꼭 들어가야 될 것을 그리고 옆면에서 뭐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막 잘 나오는 사진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보조 촬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튜디오에서는 그 본식 촬영 그것만 해도 최하 막 150에서 250 사이입니다. 150에서 250 사이. 그런 경우에는 항상 보조 촬영자가 같이 딸려 나갑니다. 같이 이렇게 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고객이 더 만족하는 사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명인데 막 두세 명이 찍은 사진 같은 그런 컷으로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친구분이 뭐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해도요. 그 친구분한테 만약에 그 메인 기사 역할을 메인 실장님 역할을 맡겼다면 그분도 그 정도밖에 못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정말 메인 그 촬영 실장님이 찍어야 되는 그 의무적으로 찍어야 되는 것을 다 찍으면서 그런 사진을 찍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바뀌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더 좋은 컷을 더 그레이드 있는 사진을 원한다면 촬영자를 반드시 추가하시라고 권하고 저희가 엄청 저렴하잖아요. 본식 그 사진 같은 경우 정말 그런데 그렇게 저렴하게 해드리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뒤지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막 너무 높은 수준의 사진을 원한다면 그 두세 명이 나가서 찍는 사진 같은 너무 자연스러운 사진을 원한다면 그것은 추가비를 내시고 촬영자를 한두 명 더 추가하시도록 그렇게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네, 오늘 배달해드리는 축복의 말씀 이제 부족하고 약할 때는 겸손하던 사람도 부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김없이 망각의 병이 도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타락한 본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험난한 광야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경험이 혹독할수록 고난의 상처가 깊을수록 기억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할 때, 약할 때는 되게 겸손했는데 부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김없이 우리가 망각하게 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이 살아난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래서 험난한 광야를 주셨습니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광야의 경험이 혹독할수록 고난의 상처가 깊을수록 기억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때가 좋았어 이럴 때도 있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구나라고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와 그 경험들은 그 훈련들은 다 이유가 있고 되게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중간의 길목입니다. 두 분도 혹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나중에 다 받아 누리시는 두 분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가 이 하나님의 가정 세우는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